자, 오늘은 우리은행 신탁부 세금 전문가 신관식님을 모시고 신혼 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증여신탁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학원도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시고 예, 근무도 하시면서 예. 책도 계속 쓰시고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예. 좀 이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7월 달에 발표된 이제 세법 개정안 중에 가장 이제 주목을 이끌었던 네. 예, 혼인 예정 자녀 네. 한테 증여 재산을 이제 넘겨줄 때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인데 플러스 1억 원까지 더 해줘가지고 1억 5천만 원까지 네네. 넘겨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증여재산공제 이제 신설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들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혼인 출산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네. 근데 그거랑 함께 예. 이제 신탁까지 한번 결합시킨다는 거죠.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저기 그 영상에서도 운영자님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혼인과 이제 출산까지 해가지고 요 금액이 늘어나면 부동산을 이제 물려받을 때나 현금으로 물려받아서 부동산을 살 때 활용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네. 혼인 예정 자녀 한 28살부터 한 35살까지 네. 이런 분들한테는 획기적인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제도가 좀 행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간이 예. 있어요? 왜냐면은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혼인할 때나 또는 학교, 혼인 뭐 이럴 때는 뭔가 증여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관대했다고 좀 생각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는 이 금액까지 신설하면서 요 금액 내에서 잘 물려줘라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 행간을 읽을 필요는 있겠다. 어떻게 보면 몰래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픈해줄 테니까 그냥 신고 제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혼인 예정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과 절세액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기증여 금액이 없다 그러면 세금이 안 나오겠죠? 성년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년 자녀. 성년 자녀가 결혼하겠죠. 네네네. 미성년자는 그쵸. 아니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네. 그래서 1억 원까지는 이제 485만 원 정도 나오고 1억 네네. 5천만 원까지는 이제 970만 원, 2억 원까지는 이제 1,9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만약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해서 2억 원 정도를 물려준다 그러면 485만 원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할 텐데 아무튼 2억 정도를 받으시면 485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까지 받으시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탁인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이 이 이익과 수익을 받아간다 그러면 일반적인 펀드 투자나 예금이나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일 텐데 그런 신탁을 자익 신탁이라고 그러고요. 자익 신탁. 자익 신탁. 내가 이익을 받아가는 신탁이고 내가 이제 그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을 맡겼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갈 때 이거를 이제 타익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정 자녀 관련돼 가지고 위탁자는 부모님이 되시고 수탁자는 신탁회사 등 그 수탁자가 될 거고 수익자를 이제 자녀로 이렇게 해놨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당장은 증여받을 재산이 필요 없다든가 이런 두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까지 이때 언제 결혼할지도 모를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탁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신탁은 수익자인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이 재산을 받아갈 때 그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설정할 때는 아직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 실제 결혼할 때 또는 신탁기간 만료 때 수익자인 자녀가 이 재산을 받아갈 때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신탁을 설정할 때는 세금 나오거나 그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 기간을
혼인신고일로 이제 예정일을 잡아가지고 네. 딱 설정해 놓는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맞춰가지고 수익자인 자녀한테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신탁을 활용해야 되는?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줘도 되는 부분에서는 네. 다음 장 한번 네, 넘어가시면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타액 신탁의 이제 활용 구조들을 보시면 조금 키워볼까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위탁자 돈을 맡기시겠죠. 부동산을 맡기셔도 되고, 네. 그렇죠. 맡기신 다음에 이제 신탁 기간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네. 신탁 기간을 최대 4년 이내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혼인 전부하고 예정이거나 그 그러니까. 전후니까 최대 이제 4년 이내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신탁회사가 또는 수탁자가 이제 이 자금을 또는 부동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가 네. 여기서 발생되는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부모님이 네. 본인이 받아가지고 신탁기간 만료, 즉 혼인신고 예정일을 이제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원본 지급을 이제 그 혼인 예정 자녀한테 이제 주게 되는 이때 이제 신탁기간 만료 시에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냐? 그러니까 왜 하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네. 하면 되는 거지. 네, 라는 부분에서 보면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네. 하셨죠. 이거 실제로 고객이 질문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탁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자가 부모 제 갖고 있다가 추후에 내가 중요한 되잖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위역으로 합시다. 그렇죠. 네, 이 예. 위역을 내가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나중에 너 줄게.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을 예정인 사람은 부모님이 이거 진짜로 나중에 1, 2년 뒤에 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불효막심을. 아 그래요? 그런 예. 생각을 해요? 그쵸. 아니 예를 그럴 들어서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예. 그 이제 혼인 예정 자녀는 아직 아직 그냥 젊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 혹시나 예를 들어서 혼인 예정 자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7, 80대 됐어. 그래서 됐어요.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물려줄게. 라고 했는데 안 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 금액을 안 물려주시거나 네네. 다른 사람 준다고 해. 네네. 그럼 억울하시겠어 안 억울해? 약간 좀 그런 생각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탁을 활용하면은 네. 증여는 계약이거든요. 네. 물려줄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약인데 네. 증여 계약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재산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신탁을 활용하면 받을 사람 또는 받을 예정인 사람의 네. 권한이 엄청 강화됩니다. 권한이 좀 강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분쟁을 없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받아갈 사람은 네. 이거 신탁기가 만료되면 내 거구나. 그러니까 좀 뭔가 기간이 다 확정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깨지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죠. 동기부여 목적도 있죠. 네네. 네, 동기부여 목적도. 그러니까 네. 물려주신 위탁자는 동기부여 목적이 있죠. 너 이 기간 내에 결혼해. 그러면 이 재산 받아갈 수 있어. 오케이. 라고 하는 것과 네. 원본 수익자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기간이 끝나거나 내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거 받는구나 실제로. 네네네. 그래서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만약 부모가 증여할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신탁을 해지하거나 네네. 아니면 원본 수익자를 둘째인 저로 해놨는데 아니야 너는 말고 첫째한테 줄래 네네. 라고 했을 때 이때 기존의 원본 수익자인 결혼을 마음먹으려고 했던 원본 수익자 자녀가 동의를 해줄 때만이 부모님이 이 신탁 재산을 다시 가져갈 수 있고 그냥 다른 자녀한테 바꿀 수가 있다. 네. 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네, 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신탁 기간 만료 시에 수탁자는 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위탁자가 아니라 원본 수익자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딱 만료되면 네네네. 이제 부모님은 최초 설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네. 이때 위탁자는 네. 이제 본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이 그림으로 봅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2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2억 하면 이제 증여세는 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까지 공제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너 결혼하면 내가 해줄게. 예. 그게 아니고 회사에 맡긴다는, 신탁회사에 그렇습니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탁자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탁회사에 맡겼어. 예. 우리은행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은행에 맡겼어. 그럼 이제 우리은행에 맡겨서 4년 후에 예. 자녀가 결혼하면 내가 이거를 계약한 대로 예. 증여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을 내가 넣어놓으니까 예. 4년 동안 뭐 수익률이 나와서 뭐 1,000만 원 이자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돈은 내가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 이자까지 다 줄게. 예. 증여세 내고. 예. 그럼 이때 증여세는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까지 줄 때는 올해 세법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아무리 수익자가 이 이자를 가져간다 그래도 위탁자인 부모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죠. 그냥 본인이 받아가는 게 낫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현물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그렇습니다. 거를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했어. 4년이 그렇습니다. 지났는데. 그래도 그 2억은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증여세는 많이 나오겠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부모가 원본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너 이거 결혼 안 했으니까 해지 동의해줘. 그럼 다시 위탁자 가져갈 다시 이제 부모한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거 그냥 내가 지금 받을래.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해지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되겠네.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엄청 잘해. 여기 지금 물론 이제 당사자, 이 부모와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에 있는 그 신탁회사의 어떤 설계라든지 노하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약간 좀 그런 스킬이나 그런 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혼인예정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금이 딱 나왔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좋아하셨는데 자식분들이 나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시고 이거 세법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나이가 이제 10,000원 정도 되신 분들한테 동기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뭐 재혼 있는 경우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물론 시행령 나와 보면 알겠지만 알겠지만 그럼 이거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혼인해서 이제 혼인 출산까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혼인했는데 애를 늦게 낳아. 그럼 똑같이 설계해가지고 출산하는 경우에 내가 해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제 아마 이게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여기서 바뀔 일은 거의 없겠죠. 바뀔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국회 사정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미 칼럼도 다 썼어요. 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의 안 해주는 게 좀 더 이상하죠. 요즘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1인 가구 증가나 출산도 지금 하다 보니까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뀔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얘기해드리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거 혼인 예정에 관련된 세법에 관련된 젖세 부분과 결합돼서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는 이거 혼인 예정과 별개로 만약 이 재산을 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너 증여세 마련하는 때까지 그때까지 이 재산 내가 갖고 있다가 신탁해서 맡기고 있다가 이거 줄게. 네가 증여세 재원 마련할 때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내가 이거 줄 건데 몇 년 있다가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기간 중에 죽었어. 위탁자인 부모님이 기간 만료 중에 불의의 어떤 질병이라는 걸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도 이 원본 수익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계약을 해놓으면 나는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멀쩡할 때 얘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가 세금적인 측면이든 재정적인 상황이든 기간이든 어떤 부분에서 아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줄게. 그런데 이건 반드시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받는 사람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거든요. 이 재산 본인 나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예정 자녀는 절세와 결부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가실 수증자 같은 경우에는 수증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신탁을 활용하면 권한이 세지니까 내가 이거 기간 만료되면 받아갈 수 있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 기간 중에 돌아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신탁입니다. 네, 이것도 새로운 내용을 또 알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혹시 뭐 있나요? 요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세법 개정안이니까 국회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신탁에 관련된 원본만 이제 증여하는 신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실제 신탁 설정 시에는 세금이 없지만 네. 실제 받아갈 때 네. 그리고 기간 만료 시에 그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 두 네. 가지. 그리고 완결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는 신탁 관련 탐단자들의 상담을 받고 이런 걸 이제 설정하시거나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 그리고 새로운 내용 나오면은 연락해가지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제 이 연말이고요. 이제 1월 이제 다가오는데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새해 1월 초에 오늘 이 했던 내용이 책에도 담겨요. 네, 그래서 네, 표지에 있던 제 책 나오면 네. 많이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